네, 안녕하세요. IR 전문법인 마르키트의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도 또 10월 22일 증시가 열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최근에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죠. 뭐 헬릭스미스나 역시나 뭐 HLB 그리고 신라젠, 필로스와 같은 이런 최근에 가장 관심과 수급이 몰리고 있는 바이오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전일 미국 증시 잠시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낙관론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21%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가까운 상승, S&P 500 지수도 0.69% 정도 상승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요, 언론을 통해서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대화가 잘 된다면 12월 달에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실제로 이번 15일 날 있을 뻔했던 무역 관세 부과도 조금 연장이 됐었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감소되고 있었던 것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글로벌 이런 증시 변동성에 따라서 특히나 미중 무역 분쟁 협상에 대한 어떤 진행 과정에 따라서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어제는 뭐 좋은 호재성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최근에 있었던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0.76%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내외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사실 국내 증시 어제도 말씀드렸죠. 최근에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사실 PBR이나 PER을 봤을 때 전반적인 증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고점 영역까지 올라왔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증시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아직 모멘텀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기업별로 지금 잘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물론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상황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난 8월 저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급격하게 시세를 끌어올리기에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역시나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금은 회피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누누이 아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실적별로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굉장히 낙폭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씩 재무제표 보시고 적자 기업들은 철저하게 지금은 제외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수급을 보고 대응하는 종목들은 뭐 실적을 뭐 안 보시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받침이 됐으면 훨씬 더 안정적인 베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단기 재료로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요. 일단은 어느 정도 단기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라면, 즉 급등이나 좀 어느 정도 한동안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올랐던 종목이라면요,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 먼저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적 위주의 종목 베팅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역시나 수급이 강화될 수 있는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배당주가 사실 그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이 몰리고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과거 대비했을 때 배당주에 대한 주가 상승률이라든지 배당률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배당주에 대한 비중도 매년 조금씩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거기다가 하반기에 더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가을부터 해서 겨울까지 들어오잖아요. 배당락 전까지. 따라서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고배당주에 대한 어느 정도 비중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바이오주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신라젠 먼저 볼게요.
자, 신라젠 같은 경우 오늘 한 8%대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번 달 고점 영역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실적이 좀 받침이 되지 않고요. 아직 호재성 내용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어떤 투기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매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물론 사실 지난 이제 7월 말부터 급락한 이후에 아직도 주가는 많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던 종목이죠. 역시나 지금 연도별로도 그렇고요. 최근 분기별로도 계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수그러들면 역시나 급격하게 다시 또 꺾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젠 단기 반등을 노린 베팅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중장기 베팅을 하시기에는 사실상 조금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라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힐릭스미스죠. 역시나 최근에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12%대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힐릭스미스도 역시나 신라젠과 마찬가지죠.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 분기에 순이익이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했던 건 뭐 괜찮지만 오히려 영업 손실은 더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지금 뭐 오늘 특별한 뭐 이슈도 안 나왔었죠. 철저하게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공매도를 했던 투자자들이 사실 최근에 한 지금 언제부터였죠? 자, 10월 10일부터 해서 낙폭을 계속적으로 늘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공매도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이제는 공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최근 이번 주 초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세력이 빌려서 일단 파는 거잖아요. 주가 하락을 전망을 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됩니다. 빌렸던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또 매수죠. 어떻게 보면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쇼커버링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는 세력들, 단기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도 몰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지난 급락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사실상 굉장히 아직 역시나 동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헬릭스미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장중에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라면 사실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베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직업이 있으셔서 장중에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조금 하지 않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매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사실 신라젠, 그리고 지금 봤던 헬릭스미스, 그리고 HLB, 그리고 최근에 필룩스까지 있었죠. 그런데 자, 이 두 종목, 나머지 두 종목 지금 보여드릴 자, 차라리 필룩스가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지금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실적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자, 일단은 작년까지 사실 뭐 영업이익은 10억밖에 되지 않고요.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10억 원 정도 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3분기 그리고 1분기, 2분기 때 완벽하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똑같은 어떻게 보면 임상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사실 신라젠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것도 같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요. 즉 순환매를 할 종목을 순환매가 들어갈 종목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본다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필로스가 조금 더 순환매 자금이 흘러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실적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력도 조금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뭐 사실 이번 달 들어서 올랐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수가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사실 주가도 많이 저렴한 편인 거죠. 그래서 일단 필로스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는 제가 어제 방송도 그렇고요.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왜냐면 이미 역사적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권이시겠죠. 오늘 고점에서 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습니다. 하락할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뭐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죠. 일단 수익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매수 주체가 그게 개인이건 기관이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포지션을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 HLB 장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고점까지 올라오고 고점을 뚫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하락 반전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어느 정도 무너지면 이제 차익 매물들이 쭉 흘러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HLB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지만 일단은 반드시 손절가를 짧게 잡으세요. 뭐 지금 수준에서 최소한 5% 정도까지 길게 보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마이너스 폭을 잡으시고 그리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성으로 올라간 종목이죠. 실적 뭐 좋은 종목 아닙니다. 역시나 신라젠과 헬릭스미스처럼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그리고 올해 적자폭이 또 큽니다. 엄청납니다. 2분기 때도 순이익이 마이너스 700억 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 절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신다면 왜 제가 이렇게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라는지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차익 매물이 흘러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경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어서 조금 더 들고 계셔도 좋겠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역시나 손절가를 짧게 잡고 가는 매매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장중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빠르게 그냥 수익 실현 해버리시고 바이오와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막 일희일비하면서 굉장히 투자 마인드가 흔들릴 수 있고 힘든 시기였을 텐데 오히려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너무나도 많은 자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국내 대표 우량주들이 오히려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일단 뭐 수급이 안 붙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수를 해줘야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지금 소외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떤 흐름이 관심이 식게 되면 여기서 나온 차익 매물이 물론 순환매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이제 우량주 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정성을 좀 더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이 옮기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란 거죠. 그래서 우량주 베팅하기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지만요. 제가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기업 IR 노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기업 한 종목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인데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성장 동력까지도 확보한 미래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을 만한 기업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 중장기 베팅이 필요하신 종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 보신 이후에 기업 IR 로트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 중장기 베팅 관점이니까요. 오히려 조금 더 매일매일 확인 안 하시고요. 그냥 한번 중장기로 베팅하시기 좋은 종목들이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업종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량주에 대한 베팅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그리고 하반기 배당을 노린 수급비 강화될 수 있는 고배당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베팅하시는 매매를 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릴 테니까요. 방송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잠시 후에 또 종목 소개와 그리고 공시 내용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르케티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